어느 작은 마을에 사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건강한 피부를 갖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곤 했습니다. 사라는 우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큰 유리잔 가득 물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는 일로 몸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녀의 피부는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라는 피부에 꼭 맞는 클렌징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했을 때는 클렌징 오일로 먼저 메이크업을 녹이고 그 다음 순한 클렌저로 한 번 더 얼굴을 씻었습니다. 두 번의 세안법을 통해 사라는 피부의 노폐물을 좀 더 철저히 제거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스킨케어에서는 보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계절에 따라 다른 종류의 두툼한 보습 크림을 사용했습니다. 겨울에는 유분이 좀 더 많은 크림을, 여름에는 수분 위주의 젤 타입 크림을 사용하며 변하는 날씨에 자신의 피부를 맞춰 나갔습니다. 사라는 또한 꾸준한 운동도 피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주 3번씩 조깅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몸속의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피부톤이 점차 밝아졌습니다. 음식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라는 피부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와 꾸준히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러블이 점차 줄어들고 피부 탄력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사라는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종종 요가 수업에 참여하며 내면의 평안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트러블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햇빛은 피부에 큰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라는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양을 늘리거나 모자를 쓰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뷰티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상태에 맞게 사용하던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했습니다. 또한 전문 피부과를 방문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맞는 관리법에 대해 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습관을 통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전하며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행복을 함께 찾았다는 달콤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피부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닌 올바른 생활 방식을 통한 꾸준한 관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피부 건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꾸준히 쌓이면 우리도 사라처럼 피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분주한 도시 메트로폴리스에 에밀리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구가 많은 직장, 피트니스에 대한 사랑, 생기 있는 사회적 생활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끔도 잠시 멈추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녀가 자주 간과했던 중요한 측면은 바로 수분 섭취였습니다. 에밀리는 물을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자주 탈수 신호를 보내며 두통, 피로, 건조한 피부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바쁜 일상에 푹 빠져있던 에밀리는 물에 대한 그녀의 몸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의 친구인 영양사 닥터 사라가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사라는 에밀리의 느릿느릿한 태도와 지속적인 피로에 대한 불평을 눈치챘습니다. 대화 중에 사라는 질문했습니다. 에밀리,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 이 간단한 질문은 에밀리를 작은 정신여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분 섭취가 정말 형편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결심한 닥터 사라는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물은 소화, 순환, 영양소 흡수 및 체온 조절에 필수적이야. 사라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탈수는 생산성 및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믿어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몸의 안쪽에서 포옹을 해주는 것과 같아. 영감을 받은 에밀리는 수분 섭취 습관을 개선하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물을 마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 8단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목표 설정. 에밀리는 하루에 최소 8잔의 8온스 물을 마시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8x8 규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2. 물병 반드시 챙기기. 그녀는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재사용 가능 물병을 구입하여 수시로 물을 마시도록 상기시켰습니다. 3. 맛 추가하기. 평범한 물을 좋아하지 않는 에밀리는 물에 레몬, 오이, 베리 등을 추가하여 맛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4. 섭취량 기록하기.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에밀리는 물 소비량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앱은 그녀에게 동기부여 알림을 보내주고
하루 종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5. 습관 결합. 에밀리는 기존의 습관과 물 마시기를 결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하기 전이나 식사 전 한 잔의 물을 마셨습니다. 6. 수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하기. 사라는 에밀리에게 수박, 오이, 딸기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식단에 포함하라고 조언하여 하루 수분 섭취를 늘렸습니다. 7. 알람 사용하기. 에밀리는 일시간마다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한 알람을 설정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8. 지원받기. 마지막으로 그녀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공동 목표로 삼고 서로 격려하고 친근한 알림을 주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에밀리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두통은 사라지고 피부는 빛나며 에너지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사교 모임은 종종 수분 파티로 변하여 모두들 유리잔 대신 물병을 흔들며 축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에밀리는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들이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증명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메트로폴리스의 많은 이들에게 수분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시 전역으로 건강의 물결을 전파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녀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간단한 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여는 열쇠가 될 줄 알았겠어요? 이는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알고 돌보며 긍정적인 변화에 힘을 믿는 여정이에요. 이렇게 에밀리의 이야기는 건강의 등대가 되며 수분 섭취의 이야기를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현대인의 바쁜 삶 속에서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선한 명상 기법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열정에 불타는 작가 지민은 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지민은 이번 썰에서 총 7가지의 다양한 명상 기법을 자세히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번째 기법은 호흡, 명상이었다. 지민은 이 기법이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호흡 명상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라고 지민은 열정을 담아 설명했다.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신체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독자가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글 속에 녹여내었다. 두 번째로 소개한 것은 바디 스캔 명상이었다. 이 방법은 몸의 각 부위에 집중하여 긴장을 풀어주는 기법으로 지민은 그 과정이 몸과 마음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이 명상을 할 때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집중하며 각 부위의 상태를 느껴보는 것이 핵심이다. 지민은 세 번째 기법으로 마음 챙김 명상을 소개했다. 이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현재의 감각과 경험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느낌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챙김 명상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했다. 지민은 이 기법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천했다. 다음으로 자연, 명상은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방법으로 네 번째 기법으로 소개되었다. 지민은 자연 속 명상이 주는 자유로움과 함께 자연의 소리, 느낌을 만끽해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공원이나 강변에서 이 명상을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다섯 번째는 빈야사 요가 명상으로 요가, 동작과 명상이 결합된 형태이다.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지민은 이렇게 설명했다. 특정한 동작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숨을 고르면서 명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민은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와 함께 요가 행위 자체가 집중과 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섯째로 소개된 소리 명상은 소리를 통해 집중력을 높이는 기법이었다. 지민은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 악기의 소리 혹은 전자음악과 같은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명상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소리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오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법으로 행동 명상이 소개되었다. 이는 단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걷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명상을 하는 방법이다. 지민은 일상 속의 행동이 명상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집중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명상 기법들을 통해 지민은 독자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었다. 독자들은 이 글을 통해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명상 방법을 찾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